2018년 어느 날 아침 독일 슈투트가르트 벤츠 CEO 디터 체체는 여느 때처럼 출근 전 조간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쏟았죠. 다임러 최대 주주, 중국 지리자동차로 교체. 네. 뭐라고요? 자기 회사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본인이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실화예요. 140년 역사의 자동차 명가. 별이 빛나는 그곳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부자들의 차고를 점령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그 벤츠가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것도 몰래요. 여러분, 회사 인수합병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CEO한테 연락하고, 협상하고, 악수하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근데 지리자동차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분을 사모았어요. 약 9조 6천억 원어치를요. 9조 6천억이면 서울 강남 빌딩 하나 살 돈입니다. 그 돈으로 140년 명차의 주인이 됐습니다. 디터 체체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야, 나 CEO인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공개 매수도 아니고 그냥 주식 산 거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뒤인 2019년, 이번엔 베이징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얘네도 지분 9.98%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찼어요. 잠깐, 계산 좀 해볼까요? 지리자동차 9.69%, 베이징 자동차 9.98%, 약 20%. 140년 독일 명차의 지분 20%가 중국 손에 들어간 겁니다. 2018년부터 불과 1년 만에요. 그리고 2025년 현재, 벤츠는 한국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짱츠. 짱게 벤츠 짱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타면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 타면 욕먹는 차가 됐을까요? 잠깐, 벤츠 욕하기 전에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벤츠가 원래 이렇게 욕먹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 연속 한국 수입차 판매 1위. 7년이요. 7년. 월드컵 2번 하고도 남는 시간 동안 벤츠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의 위치는요. 스마트폰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거였어요. 2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1등만 보이는 상황. BMW가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벤츠는 그래 열심히 해 하면서 여유롭게 앞서갔죠. 그때 한국에서 벤츠 타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진짜 그랬습니다. 강남 카페 앞에 E클래스 세워두면 그게 명함이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나 좀 되는 사람이야가 전달됐거든요. 숫자로 볼까요? 2022년 벤츠 코리아 매출 약 8조 원. 영업이익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차 팔아서 2천억을 벌어간 거예요. 판매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7만 2천 대. 하루 평균 197대씩 팔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는 동안에도 한 대 팔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땐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특히 E클래스는 전설이었죠. 사회초년생의 로망은 소나타, 과장님의 로망은 그랜저, 임원의 로망은 E클래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E클래스는 2024년까지도 수입차 모델별 판매 1위입니다. 브랜드는 밀려도 E클래스만큼은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의 E클래스 사랑이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벤츠는 이 사랑에 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한국인들은 사겠지. 어차피 1등인데 뭐. 7년 동안 1등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느슨해진 거예요. 마치 시험 1등만 하다가 슬슬 수업 빠지기 시작하는 학생처럼요. 그리고 이때 슈투트가르트 본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중국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인공은 리슈프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주예요. 이 사람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냉장고 부품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자동차 만들래 하고 뛰어들었죠. 중국 정부가 야, 너 자동차 면허도 없잖아 했는데 리슈프는 면허요? 그거 나중에 따면 되죠. 하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남의 회사 사는 겁니다.
2010년에 볼보를 샀어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였거든요. 중국 듣보잡 회사가 스웨덴 명차를 인수하다니. 근데 성공했습니다. 볼보는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리 슈프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볼보도 됐는데 벤츠는 왜 안 돼? 2017년 리 슈프가 벤츠 CEO 디터 체체한테 연락합니다. 우리 같이 전기차 개발하자. 디터 체체의 대답은? 아, 네. 생각해 볼게요. 정중한 거절이었죠. 속마음은 중국이랑 손잡으면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 였을 겁니다. 근데 리 슈프가 누굽니까? 면허 없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거절당한다고 포기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사면 되지. 2018년 2월 리 슈프는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여러 투자회사를 통해 분산 매입을 시작했어요. 한 번에 확 사면 티 나니까 조금씩 모은 거죠. 그렇게 모은 지분이 9.69%, 금액으로 약 9조 6천억 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공시를 때립니다. 저 다임러 최대 주주 됐어요. 디터 체체는 이걸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기 회사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9.69%면 10%도 안 되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맞아요. 경영권을 가져가려면 보통 25% 이상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2019년 베이징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얘네는 중국 국영기업이에요. 개인 회사인 지리자동차랑은 급이 다릅니다. 베이징 자동차도 지분 9.98%를 확보했습니다. 교묘하게 10% 딱 아래로 맞춘 거예요. 왜 10% 아래냐고요? 독일 법상 10% 넘으면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9.98%에서 딱 멈춘 겁니다. 계산적이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지리자동차 9.69%, 베이징 자동차 9.98%, 19.67%. 약 20%입니다. 벤츠 지분의 5분의 1이 중국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20%면 경영권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2019년 디터 체체가 퇴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였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았죠. 쫓겨난 거구나. 그리고 새 CEO가 누구냐? 올라 칼레니우스. 이 사람 볼보 인수할 때 재무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지리자동차가 볼보 살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글쎄요. 확실한 건 이때부터 벤츠의 전략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하자. 전기차 배터리. 중국산 쓰면 싸잖아. 생산 거점. 중국으로 옮기면 되지. 140년 독일 명차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차 품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참 묘해요. 2018년 중국 자본 유입 이후 벤츠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부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벤츠 전기차 EQ 시리즈에 들어가는 배터리 15개 모델 중 13개가 중국산입니다. 13개요. 15개 중에 독일 명차 사면서 중국산 배터리 받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걸 알고 샀겠냐는 거죠. 두 번째, 품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JD 파워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품질 평가하는 세계적인 기관인데요. 벤츠가 여기서 어떤 성적을 받았냐면 2020년대 들어서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벤츠가? 그 벤츠가? 네, 그 벤츠가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꼴찌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세 번째, 리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리콜한 수입차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벤츠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리콜 대수가 28만 대가 넘어요. 수입차 전체 리콜의 3.3%를 벤츠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요? 엔진 꺼짐, 화재 위험, 브레이크 결함, 시트 문제,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론 리콜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 발견하고 고쳐주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리콜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번째, 서비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근데 벤츠 서비스 센터 상황이 어땠냐면 부품이 없어요. 고객님, 부품 들어오려면 3주 걸립니다. 수리 예약이요? 2주 뒤에 자리 있네요. 1억 주고 산 차인데 고장 나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뭐 타고 다니라는 건지.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매년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2024년 AS 만족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볼보요. 856점. 벤츠는요? 순위권 바뀝니다. 서비스는 일반 브랜드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가 온라인에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 가격 받으면서 서비스는 프리미엄이 아닌 거죠. 다섯 번째,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2025년 한성자동차 파업 사태. 한성자동차가 뭐냐면 벤츠 코리아 최대 딜러사예요. 벤츠 파는 대리점 중에 제일 큰 곳. 여기 영업 직원들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정비 직원들도 준법 투쟁에 들어갔고요. 왜요? 내부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직원들 불만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직원이 불만족하면 고객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에요. 이 모든 게 2018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중국에 올인하자는 전략의 결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7년 동안 1등만 하면서 벤츠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고객이 왜 비싼 돈 주고 벤츠를 사는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그냥 벤츠니까 사겠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자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불탔습니다. 화재 자체는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이 8시간 동안 안 꺼졌어요. 지하주차장 전체가 잿더미가 됐고 주변에 주차된 차 140대가 같이 타버렸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아파트 전체가 단수. 주민들은 한 달 넘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벤츠가 EQE 출시할 때 뭐라고 홍보했는지 아세요? 배터리는 세계 1위 CATL 제품입니다. 근데 화재 조사해보니까요. 그 차에 들어간 배터리 CATL이 아니었어요. 페로시스.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회사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CATL에서 샀는데 뜯어보니 다른 거네. 이건 뭐 한우라고 해서 샀는데 미국산이었던 격이잖아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소비자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기 아니냐는 말이 쏟아졌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화재 이후 벤츠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볼까요? 2024년 벤츠 코리아 매출 5조 6,882억 원. 2023년이 얼마였냐면요. 7조 9,375억 원. 1년 만에 28% 급감. 2조 원이 넘게 증발한 거예요. 영업이익도 34% 떨어졌습니다. 순이익도 34% 떨어졌고요. 숫자가 다 무너졌어요. 전기차 판매는요? 더 처참합니다. 화재 났던 EQE 세단 79.2% 감소. EQB는 68.2% 감소. EQA는 47.5% 감소. 전기차 라인업 전체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중고차 시장은 어떨까요? 1억 원짜리 EQE 350점. 1년 타고 중고로 팔려고 했더니 5,800만 원. 44% 폭락. 1년 만에 4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1억 주고 벤츠 전기차 샀다가 피눈물 흘린다. 이런 기사 제목이 진짜로 나왔어요. 그리고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2023년 BMW가 벤츠를 700대 차이로 처음 제쳤어요. 에이, 5차 범위지 할 수 있었죠. 2024년 7,000대 차이. 2025년 1만 대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테슬라예요. 2025년 테슬라 판매량 59,916대. 벤츠는 68,467대. 1만 대도 안 차이 나요. 모델 Y 하나가 38,000대 팔리면서 벤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7년 왕좌가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40년 걸려서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벤츠가 중국 회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중국 회사는 아닙니다. 중국 지분 20%는 경영권을 가져갈 수준이 아니에요. 나머지 80%는 유럽, 미국, 중동 투자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본사도 여전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고요. 근데 말이죠. 최대 주주가 중국이고 CEO가 볼보 인수 도왔던 사람이고 전략이 중국 올인이고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면 그게 독일 차예요. 중국 차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벤츠 살 때 뭘 사는 걸까요? 차요? 아니요. 140년 역사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약속입니다. 이 차는 최고의 품질입니다. 이 차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차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1억을 내는 거예요. 그랜저 2대 살 돈으로 벤츠 1대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벤츠가 그 약속을 지켰나요?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고, 품질은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서비스는 일반 브랜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차는 불타고, 약속이 깨진 거예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재밌는 건요. 벤츠 E클래스는 아직도 수입차 모델별 판매 1위입니다. 2024년에 25,000대 넘게 팔렸어요. 그럼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E클래스 하나에 목숨 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라인업은 다 무너졌는데 E클래스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외다리로 서 있는 격이죠. 벤츠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6년에 신형 CLA 전기차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LFP 배터리 써서 화재 안정성 높이겠다고 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믿어줄까요?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 친구가 이번엔 진짜 갚을게 하면 믿어지세요? 벤츠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벤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 독일 차는 품질이 좋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르다.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이런 공식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38,000대 팔리고 중국 전기차가 밀려오고 현대 제네시스가 수입차 뺨치는 시대. 브랜드 이름만 보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해요. 이 차 진짜 그 값어치 하는 거 맞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츠, 다시 예전의 벤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